분위기 보면서 합시다. 1번 맞춘 사람. 1번을 이제 그냥 간단하게만 멘트를 주면 1번이 이게 뭐지? 하다가 이렇게 좀 버벅된 친구들도 있을 거야. 이게 일단 등비 수열인지 등차 수열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모양이 이상하죠. 그럼 모양이 이상하면은 일단 이거 정리해야 되는 거고 이게 예쁘게 정리가 되지. 그리고 교육 과정상 등차 등비를 제외하고는 시그마 계산할 때 중간에 없어지는 그 망원급수라고 하는 구조 있어. 중간에 막 이렇게 사라지는 그거밖에 못 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면 돼. 그래서 중간 항이 없어진다라는 걸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풀어도 약간 틀릴 수 있는 게 초항이 예외지. 초항이. 첫 번째 정리를 했을 때 첫 번째 항에 대해서 시그마 이게 5까지 합을 할 때 그냥 거기다 밀어 넣어서 등비 수열로 하면은 실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다행히 답이 없으니까 살았지. 왜냐면 답이 있었으면은 틀렸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맞춘 사람. 10번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합시다. 자, 일단 fx가 케이스로 나눠져 있는데 a랑 그 다음에 2차 함수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절대값이 x 빼기 1이고 x가 1을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함수가 나눠집니다. 근데 fx분의 1이 연속이래요. 자, 일단 이제 그 역수 형태로 표현을 하니까 요 a라고 하는 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조건을 쓰면은 이게 연속이 되려면 분모가 이제 0이 되는 부분이 없어야 돼. 이게 없어야 연속이 되는 거니까 요 a가 0이 돼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조건대로 그냥 써보면 a는 일단 0이 되면 안 돼. 그다음 두 번째, fx는 여기에서 다 연속이 이루어지려면 여기 1에서도 연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이게 분모 여기 들어간 부분에 여기에 있는 2차 함수가 근이 x는 2에서 이게 문제를 잘못 봤구나. 불연속.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불연속이 나머지에서 연속이 돼야 돼. 문제를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불연속이고 나머지에서 연속이 되려면 이런 조건들을 싹 다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뭐 여기서 불연속이 되려면 분모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f2가 0이 돼야 된다는 조건으로 그냥 간단하게 가시면 되죠. 자, 이제 이걸 풀어내면 되는데 a가 0이 아닌 거는 뭐 됐고, 두 번째, 연속을 만들어주려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어갖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a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1 빼기 절대값 b 빼기 b 더하기가 되는구나. 자, 그래서 뭐 b가 양수, 음수 나눠서 계산하시면 b가 음수 쪽에서 뭐 절대값 넣은 이유가 그거겠죠. 이쪽에서 답이 나오게 되고 나머지 풀어내시면은 a는 9가 나오고 b는 마이너스 4가 나와서 해결이 됩니다. 별거 없어요. 뭐 근에 대한 얘기고 연속, 불연속, 근에 대한 테마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맞춘 사람 뭐 별거 없지? 이게 사실은 이제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 요 포인트 하나만 잡읍시다. 이거 이제 방학 때 하는 이제 지수로그 함수 이제 좌표 잡기 문제에서 할 건데 수능에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의외로라는 게 진짜 뭐 다 따지면 한 6번, 7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가원까지 하면 10번 넘게 나왔어. 그게 뭐냐면 이게 길이가 같은 이 상황에 대한 y는 로그 ax.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를 수능에서 희한하게 계속 많이 활용을 해. 그래서 지금 얘 상태도 똑같아요. 여기를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베타의 관계가 역수 관계 이렇게 돼. 이건 뭐 별거 없어. 이게 k라고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k가 되고 이게 k가 되고 마이너스 k가 됐을 때 여기 알파 베타를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이쪽을 끌고 오면 역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역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그냥 한 번에 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이 좌표들을 해결하는 게 AB의 길이가 2분의 3이니까 이게 어떤 숫자에다가 역수를 뺀 거니까 이 정도는 그냥 쉽게 보이지 않아요. 2 빼기 2분의 1 하면 바로 보이지. 수능에서 이런 구조 숫자도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됐고, 자 12번 맞춘 사람. 이것도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자, 일단 다항 함수로 시작했지. 다항 함수. 그럼 당연히 이걸 차수부터 잡는 작업을 해야겠죠. gx라고 하는 애가 0에서 x에 ft 더하기
AT 세제곱 DT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가조건에서 이게 가장 큰 조건이지. 차수에 대해서 최고차에 대한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최고차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고 f하고 g의 비율이 f랑 g의 비율이 a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f와 g가 차수가 같다. 최고차가 같다라는 얘기지. 차수가 같은데 그냥 대충 뭐 눈치를 찔러도 이게 뭐야 이게 차수가 적분되면 같아질 수가 없는데 뭐 따지면은 fx는 일단 최고차가 여기 3차로 at 세제곱 ax 세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 거는 눈치를 챌 거고 그래서 2차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를 더해서 최고차 없어지고 2차가 적분되면 3차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 a분의 1이니까 이 비율이 여기에서 a라고 하는 애가 들어갔으니까 gx라고 하는 애는 최고차가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a분의 1이 되려면 비율이. 그러면 이제 뭐 관계가 요놈하고 요놈의 이제 관계는 얘를 미분하면 여기 ft 더하기 at 세제곱이라는 애가 나오니까 뭐 여기까지는 알 수 있겠죠. 요거를 미분한 애가 들어가 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이 정도까지. 요건 뒤에서 다시 또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 정도 정보에다가 F1은 G1은 아직은 뭐 이게 식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고, 그 나조건에서 이제 뭐 좀 고전적인 이제 스토리제, 절대값 미분 가능에 대해서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되네. 미분 가능. 요건 다 이제 근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지. 우리가 근하고 관련이 돼 있으면은 이게 1이냐, 2냐, 3이냐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근이 한 개짜리 가중치를 갖냐, 두 개냐, 세 개에 대한 가중치를 갖냐. 이게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면 뭐 요 스토리는 이제 뻔한 거지. 얘가 일단 0을 다루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함수적으로 이렇게 근을 만들어내는 요 구조를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미분 가능하게 하려면은 당연히 뭐 이렇게 꺾이면은 안 되죠. 꺾이면 안 되니까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가 같아져야 되는 상황이 되니 얘가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되는 이렇게 중근, 최소한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3중근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이렇게 된 애랑 이렇게 된 애는 이게 재미가 없어. 왜냐면 전부 다 양수이거나 전부 다 음수면 절대값에 대해서 이제 문제 내는 사람들도 재미가 없고 푸는 사람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갑니다. 이렇게. 그 이유는 이렇게 연결이 돼야 이게 3중근 형태로 이제 음수와 양수를 동일하게 이제 뭐 절대값으로서 가지고 있으면서 기울기도 0이고 근이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3중근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차 함수에다가 적당하게 뭔가를 빼고 이 절대값이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이게 이거 3차 함수라고 대충 해봐. 3차 함수의 근은 1개이거나 2개이거나 3개인데 1개짜리 이렇게 되면은 요건 꺾여서 안 돼. 뭐 근 2개짜리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서 미분이 가능해도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미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 2개도 안 돼. 근 1개도 안 돼. 그래서 근 하나를 갖다 3중근을 갖는 형태가 돼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의 고인물 시리즈라 이거는 뭐 3차 함수에 대해서 일단 3중근을 가져라.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식을 어떻게 쓰냐면 얘가 3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런 구조를 가져야 돼. 그리고 gx의 최고창의 개수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가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자, 얘가 넘어가면은 g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x. 자, 그럼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g'을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a를 하고 g'이 이제 fx 더하기 ax 위에 있는 ax 세제곱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면 fx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지. 거기에다 이제 1을 집어넣어서 이제 a 값을 찾아내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f3은 25가 나오게 돼요. 나머지 계산은 생략. 그래서 뭐 이런 극한에 이제 미분까지 합쳐져서 사실은 뭐 이게 특별하게 뭐 새로 나온 형태의 문제는 아니야. 여태까지 나왔던 이제 테마들을 그냥 좀 잘 모아놨다.
요 정도 느낌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13번 맞춘 사람. 13번 괜찮아요? 괜찮아? 가볍게만 이거. 자, 일단 삼각함수 그래프 나오면은 나오는 테마는 딱 두 개야, 두 개. 대칭성, 주기성. 요거 딱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 나왔다 하면은 여기에서 대칭성, 주기성을 무조건 찾아내시면 돼요. 근데 주기는 결정이 돼 있잖아. 2로. 그리고 탄젠트 2분의 파이 x에서 주기성이 2로 나와 있으니까 얘는 그래서 부담 없이 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A, B, C. 자, 일단 BC는 평행하다 되어 있고 얘는 직선, 꺾인 직선 어떻게 되는 거야? M의 절대값 X 빼기 A 더하기 FA 이렇게 된 함수에 여기가 꼭지점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 BC의 길이가 먼저 이게 대칭성이 이게 머릿속에서 마음의 준비가 돼야 이게 BC의 길이가 바로 나오는 거지. 여기 2예요, 2. 그리고 얘는 꼭지점 기준으로 당연히 대칭이야. 요 함수는 이렇게 된 모양이란 말이야.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 돼요. 대칭이 되니 여기가 A고 그럼 당연히 여기가 A 플러스 1 여기 A 빼기 1. 자, 이제 뭐 값에다 집어넣습니다.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서 탄젠트 2분의 파이 A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절대값에서 온 거니까 요 A라고 하는 의 Y좌표라고 할까요? A의 Y좌표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C의 Y좌표는 B의 Y좌표랑 같은데 뭐 일단 이게 K 정도로 이렇게 세팅을 합시다.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A 더하기를 집어넣으면은 탄젠트 2분의 파이에 A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파이 하나만큼이 들어가면 이제 역수로 바뀌죠. 그리고 마이너스로 바뀌고 탄젠트 2분의 파이 A분의 1이 되니까 얘랑 얘가 이제 역수 관계가 돼. 요놈이랑 역수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K분의 1이 됩니다. 이거의 역수. 뭐 무게중심은 3개의 Y좌표를 다 더해갖고 3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니까 얘 더하기 이거 두 개에다가 요거 더해서 이렇게 더해갖고 K 더하기 K분의 1이고 10분의 11 이렇게 3으로 나눠서 계산하시면 K값이 나오게 돼요. 역수관계니까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다라는 걸 이용하면 K는 뭐 금방 구합니다.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조금 버벅이었을 수는 있어. 왜냐면 이게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M이거든. 뭐 아닌가 버벅일 것까지는 없겠구나. 이게 이제 M이 기울기다 보니까 이거 좌표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단 표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표현을 하면은 기울기가 A 더하기 1 빼기 FA 더하기 1 빼기 FA가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없어지고 요 값은 이제 K분의 1 그래서 K에 대한 차이로 뭐 그냥 산수만 하시면 됩니다. 됐죠? 뭐 어쨌든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왔다 하면 대칭성, 주기성이야 무조건. 머릿속에서 그냥 고정관념을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좋아. 거기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도 수능에서는 그것만 묻습니다. 자, 14번 맞춘 사람. 요것도 설명을 좀 해줄게. 좀 약간 운이 좋아야 되죠, 이것도. 케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잘 때려 찍어야 돼. 자, 그래서 해봅시다. 양수 K에 대해서 3차 함수 fx인데 좀 아쉬운 거는 3차 함수가 3차 함수 fx라고 들어갔으면은 거의 대부분 요런 이제 개형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양수 개형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좀 아쉬워. 자, 어쨌든 뭐 이런 저러든 뭐 A 기준으로 접선을 하나 만들어요. 여기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이 gx인데 gx랑 gx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gx를 해야 돼요. 이 관계는 x자리에다 마이너스 x 집어넣는 거 이거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거야. 그럼 이제 좀 잘 찍어야 돼. 여기 k가 양수고 이 점에서 3차 함수가 접해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대충 그려줘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이걸 gx라고 하고 여기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지. 그럼 얘를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한 이 함수를 이렇게 대칭한 얘가 g의 마이너스 x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할 때는 해석의 이제 요소는 딱 두 가지라 그래서 x좌표 아니면 y좌표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밑에 나와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게 거의 포인트로 얘기를 하는 게 x는 0, 그 다음에 k 플러스 2.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미 예측을 하듯이 3차함수와 직선, 3차함수와 직선이 되면 일단 접하는 관계가 무조건 돼야 되고 접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0과 요 부분에서 이게 뭐 그래봐야 근이 될 거란 얘기야. 접하는 근이 될 수도 있고 뚫고 가는 3차함수의 관계니까 직선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상황이 될 거다. 그럼 0과 k 플러스 2 대충 이 정도 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g의 마이너스 x랑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돼. 3차함수를 뭐 이제 잘 그려주면 될 것 같은데, 뭐 여기도 중요한 점이니까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부등식을 만족시키지가 않죠. 원하는 부등식이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일단은 뭐 망한 거야. 이건 안 돼요. 다시 가서 이거 몇 번의 시행착오는 좀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기울기를 이제 여기서는 처음에는 양수로 나왔으니까 이제 음수로 잡아봐. 음수로. 양수 음수해서 안 되면 0도 한번 해보고, 이제 뭐 그런 기준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A,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이걸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여기 G의 마이너스 X. 자, 다시 또 0과 그 다음에 K 플러스 2. 자, 그 G의 마이너스 X랑 만나는 점 중에서 여기가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딱 포인트 잡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좀 심플해지면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지 이제 좀 느낌이 오면은 좋아요. 자, 여기서는 접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가 포인트니까 뭐 접하고 뚫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딱 성립하죠. 그래서 g의 마이너스 x랑 그 다음에 3차 함수가 요점에선 등호로 갔고, 그래서 x는 0에서 성립하고, 그 다음에 x가 k 플러스 2보다 큰 쪽에서는 이쪽에서는 3차 함수가 더 크고, 그래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그 지난 시간까지 했던 3차 함수의 접선 2개짜리잖아. 접선 2개짜리니까 이제 뭐 성질을 그냥 뭐 막 쓰세요. 뭐 이런 점들 같은 거. 자, 다시 이게 수능에 뭐 이미 나오는 그림이라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 점이 등차수열 관계 있다 그래서 뭐 수능에 이미 나온 거라 뭐 이런 거는 알고 갑시다. 등차수열 관계니까 요놈 K 이게 2K가 되면 돼. 만나는 점 여기 이렇게. 그래서 K는 2가 나옵니다. 가볍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뭐 식을 만드는 거는 이제 나머지 정리만 하면 되는 거고, 5를 가지고 아까 만나는 점이 여기와 여기가 정해졌으니까 요 직선으로 갑시다. 요 직선으로 가면 기울기 입장에서 보면은 K가 2고 요걸로 가는 게 나을래나? K가 2고, 잠깐만, 다른 조건이 또 없나? 여기 4고, 이 점을 어떻게 알지? 기울기가 잠깐만, 조건이 뭐가 없는데? K, 0에서 얘를 대칭시켜서 조건을 하나 여기 안 써놨구나. 어쩐지 뭐 이상하다 했어. F'0이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없이 그냥 문제를 그냥 막 풀었네. 자, 여기에서 기울기가 2래요, 2. 그럼 여기에서 이게 뒤집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2니까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y는 2x 더하기 4가 되고, 최고차는 아직 모르네. fx는 직선 요놈이랑 같이 가죠. 2x 더하기 4랑 같이 엮어봅시다.
얘랑 엮으면 0에서 중근. 그럼 A, X제곱에다가 X 빼기 여기 4지 4. 이렇게. A만 찾아내면 되는데 다른 조건은 뭐 여러 개 있어요. 여기 F2가 0이다. 이거 이용해도 되고 F'2를 이용해도 괜찮고요. 뭐 그냥 원하시는 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자, 20번. 아주 쉬운 속도가 속도. 이렇게 쉬운 거는 여기서 처음 본 것 같아. 그냥 뭐 접하면 됩니다. 요거는 넘어가고. 21번. 좀 난이도 있는 제곱근 문제. 요건 이제 아까 내가 푸는 거를 봤는데, 이게 이제 최근 몇 년간 제곱근 문제가 어렵지 않게 나왔어, 수능에서.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9평 때 이제 제곱근 문제가 좀 쉬운 문제나 안 나와버리면, 6평에 뭐 너희 존재감이 없잖아, 제곱근 문제. 6평에 쉬웠고, 9평에 쉬우면은 이게 항상 어렵게 나와, 수능날. 그래서, 이제 몇 년째 제곱근 문제가 쉽게 나오다 갑자기 뒤통수 치듯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올해는 이슈가 이게 제곱근 문제, 이제 어려운 문제까지 푸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방학 때 테마로 집어넣었습니다. 푼 지 오래돼갖고 이제 또 다 까먹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푸는 거는 뭐 하나죠, 하나. 뭐, 요런 구조 요거 푸는 거야. 제곱근 문제에서는.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방정식을 푸시면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xn이 fn이랑, 그 다음에 xn이 f9. 이걸 풀 때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n이 짝수냐, 홀수냐, 그 다음에 fn과 f9. 얘네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 짝수일 때, 뭐 그런 거지. 홀수일 때는 그냥 무조건 근이 하나가 나와요. 근의 개수를 gn이라고 하자. 이거에 근의 개수를 gn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분류를 해봅시다.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로 그냥 나눠요. 자, 그 다음에 뭐 뒤쪽에 뭐 이제 gm 플러스 1, g의 2m 더하기 2가 모두 다 홀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짝수가 나올지 홀수가 나올지 이게 두 개가 엮여있으니까 아직은 몰라. 그래서 분류를 해봅시다. 일단 얘랑 얘가 이제 중복돼서 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fn과 f9가 일단 같다와 같지 않을 때로 이렇게 나눠봅시다. 중복해서 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다르면 홀수에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나오면 두 개가 나오죠. 그럼 gn이라고 하는 애는 그냥 2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같아지면 하나가 나오는 거지. 중복돼서 얘는 한 개만 나와.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한 개야. 근의 개수가. 근데 짝수일 때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요 놈을 이제 잘 나눠야 돼. 얘는 그래서 f의 n이라고 하는 애가 음수일 때, 0일 때, 양수일 때로 나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음수가 돼버리면 fn이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f의 지금 중간에 이제 m과 이제 9가 이제 다른 숫자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f9는 양수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미리 써놓을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놈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여기서 빵 개, 여기는 두 개가 생기지. 그래서 여기서는 gn이 두 개. 이렇게 되면은 0이 됐을 때 이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두 개, 세 개가 나와. 그 다음에 음수가 되면은 이제 양수면은 이게 두 개가 돼서 gn이 네 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홀수가 되는 거는 이거랑 이거밖에 없어.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m과 m 플러스 1과 2m 플러스 2에 대해서 근의 개수가 홀수 개가 나와야 되는데 1 아니면 3이 나와. 자, 일단 그래서 이게 m에 대해서 짝호를 좀 나눠줘야 돼. 그래서 분류를 합니다. 이게 m이 홀수일 때 그럼 얘가 당연히 짝수가 되고 얘도 당연히 짝수가 돼요. 그럼 m이 짝수가 되면 얘는 홀수가 되고 얘는 짝수가 돼.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나눠줘야 돼. 자, 일단 답이 아닌 거 먼저 해볼게. 요거 먼저 가봅시다. 이게 답이 아니거든? 1번이 답인데 2번을 먼저 해볼게. 자, 이렇게 되면 이게 gm이 짝수가 되는 상황이면 이쪽으로 가자. 짝수가 되면 3개야. 3개가 돼야 돼. 다시 쓸게. gm이 3이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홀수면은 g에
m 더하기 1은 1이 돼야 되고 여기 짝수에 g에 2m 더하기 2도 3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다시 f로 바꿔버리면 f의 m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가 3개가 나왔으니까 여기 뭐 다시 보이잖아요. 여기 0과 조건이 이렇게 돼 있죠. 얘는 0이고 그 다음에 f의 m 더하기 1은 f의 9랑 같아야 돼. 여기야 여기 9랑 같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f의 2m 더하기 2가 3이 나왔으면 여기가 0이에요. 그럼 f 입장에서 0이 나오는 건 근이란 말이야. 근이라는 거는 이제 2차 함수로 얘를 슬쩍 그려버리면은 여기가 m이라는 얘기고 여기가 2m 더하기 2라는 얘기인데 대칭성 때문에 요놈하고 요놈도 대칭성이 있어야 되죠. 대충 m 더하기는 이쯤 있을 거고 국각은 이쯤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대칭성을 이용해서 가면 m과 2m 더하기 2를 더한 게 이렇게 m 더하기 1과 꼭지점 찾는 얘기야. 그냥 요거 더하기 9 이렇게 보시면은 m이 4가 돼. 근데 여기가 4가 되면 여기 10이 되죠. 10이 되면은 f의 9가 양수라는 거에 모순이 생겨요. 그러니까 틀립니다. 그래서 답이 아니야. 이쪽은 아니고 이쪽을 이제 다시 파시면 돼요. 자, 뭐 요거는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제곱근 문제가 확장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최근 5년 동안에 생긴 그 어떻게 보면 신유형이라고 이제 불리는 건데 그 전에는 되게 쉬운 문제들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함수랑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뭐 더 이제 복잡한 형태로 뭔가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진화를 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수능 때 이게 어려워지면은 22번 위치에 나올 가능성이 뭐 있다라고 가정하고 공부를 해줘야 돼. 22번까지는 안 되더라도 21번까지는 얘가 자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어쨌든 케이스 분류 잘해서 해보세요. 뭐 이제 꼼꼼함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뭐 계속 얘기했지만 근과 관련된 문제는 낚시가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 로그함수, 방정식, 근, 지수함수, 방정식 이런 거 다 낚시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자, 미적분 가봅시다. 28번 맞춘 사람. 28번. 그래도 좀 맞춘 사람이 있네. 자, 28번은 이게 너희들 수능 때도 되게 중요해. 이게 대칭 구간 적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에 묻는 게 마이너스 1에서 1을 물었잖아. 마이너스 1에서 1을 물었어. 그리고 사실 가에서 우함수에 대한 표현을 써줬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이제 문제예요. 뭐 중간에 이제 조건들이 들어가 있고, 나도 이거를 좀 삽질을 해서 한 3번 정도 시도를 했거든? 왜냐면 마지막 이제 계산을 할 때 어느 부분을 적분하고 미분해야 되는지 이게 판단이 안 돼갖고 한 3번 했어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해봅시다. 일단 도함수가 연속의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함수 자체를 정의하기 위한 작업이고,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뭐 많이 보던 틀이야. 틀 자체가 이상하진 않아요. 자, 여기에서 뽑아낼 거는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지. 자, g에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조건에 의해서 g1도 0이 되는 거고, 이 첫 번째 뭐 값 대입해서 두 번째 미분하죠. g'x가 fx분의 x 이렇게 나오는데, 자, gx가 이렇게 됐어.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이걸 미분해요. 일단 얘가 우함수인데 얘를 미분하면 당연히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가 돼. 그러니까 g'x는 마이너스 g 프라임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기함수야. 최종 결론이 기함수예요. 기함수. f분의 x도 기함수야. 자, 이거를 그냥 눈치를 딱 채갖고 x가 이게 기함수니까 뭐 fx는 우함수다. 그러니까 x가 기함수니까 여기가 우함수가 되면 좋겠다 생각해도 괜찮고, 그게 확신이 안 되면 그냥 정의 이용하시면 돼. 우함수, 기함수의 판정 방법은 되게 쉬워요. 우함수, 기함수의 판정 방법은 x자리에다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돼. 여기 집어넣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 뭐 이런 거 봤을 때 2의 x제곱
우함수야, 기함수야 하면은 뭐 고민 안 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x 집어넣어서 같네 이런 상황으로 그냥 바로 찾아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이런 거 봤을 때도 우함수, 기함수가 보여야 돼요. 요거 x분의 ln x제곱, 이게 기함수지. 여기다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딱 보이잖아.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은 원래 함수랑 마이너스 붙인 걸로 이제 식이 같아집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이제 g 프라임의 마이너스 x, g 프라임이 기함수니까 얘랑 얘 관계를 이용하면은 f의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 관계식 자체가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게 얘랑 같아야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게 얘랑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올 수 있는 게 fx는 f의 마이너스 x가 되는, 어쨌든 뭐 f는 우함수가 되네. 그럼 중간에 뭐 이것도 미리 미분할게. 미분 안에는 기함수가 돼요. 우함수, 기함수 그냥 다 씁니다. 자, 됐죠? 주어진 조건은 fx, gx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구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x, f'x, gx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 구간이 다르잖아. 구간이 다르다는 얘기는 이제 우함수, 기함수 판정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기함수, 요거 기함수, 여기 f' 기함수, gx 우함수, 전체 우함수야. 땡큐지. 2배 해서 0에서 1까지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고, 자, 얘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은 이거밖에 없어. 얘를 가지고 얘로 뭔가 바꿔갖고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두 개 곱해진 거에 대한 치환적분, 부분적분을 해봤는데 이게 세 덩어리가 들어간 거, 이런 거는 또 안 해봤지. 그래서 찍어야 됩니다. 그럼 대충 보니까 F는 적분이 되어야 해. 여기 보니까 적분 됐지. 이제 부분적분 들어갈 건데 이거 적분해줘야 돼. 이런 눈치만 채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미분해볼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판단을 못해서 3번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러 번 하는 건 이상한 건 아니니까 막 시도해봐. 자, 이제 부분 적분해봅시다. 얘를 적분을 하시고 fx, 그 다음에 xgx는 그대로 놓고 0에서 1까지 가고 0에서 1에 fx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미분하면 되지. gx 더하기 x, g'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는 값이 있죠. 이거는 이제 주어진 값이야. fg. 요게 없어, 요게. 없어 보이지만 있어요. 없어 보이지만 있어. 여기 있지, 여기. g'에다가 fx 이렇게 곱하면 g'에 fx 곱한 게 x가 돼. g'에 fx 곱한 거는 이게 x로 바뀌어서 요 놈이 x 제곱이 돼서 나머지 계산이 됩니다. 뭐 이래저래 이제 숨겨놨는데 뭐 결론은 뭐 간단해요. 우함수, 기함수 잘 따지시고 부분적 부분 마지막에 하세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은근히 맞춘 사람 있던데. 29번. 오, 잘했습니다. 뭐 이 정도 급이 이제 수능으로 치면 뭐 28번 혹은 뭐 이제 30번 둘 중에 하나가 제일 뭐 어려운 문제니까 그 정도가 돼요. 자, 잘했습니다. 자, 최고 창의 개수가 1의 3차 함수에 음수 쪽에는 3차 함수가 일단 그대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 양수 쪽에서는 합성이 돼서 그려져. x가 양수 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 다음 미분 가능한 함수래, gx가. 그럼 이제 0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일이 벌어져야 되니까, 자, 일단 미분 가능부터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뭐 여기다가 미분 가능을 하려면 첫 번째가 연속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x가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은 0, 0이니까 뭐 그냥 당연히 같아지고, 요거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미분 개수를 따져봐야죠. 여기다가 f'에다가 0을 집어넣고, 이렇게. 얘랑 오른쪽에서 이제 미분한 애가 이제 같아져야 되는데, 그냥 계산합시다. 뭐 어쩔 수 없다. f'의 x제곱 더하기 1에 2x에 요거를 속에 미분하시면 제곱분에 여기에 2
2를 빼고 1 빼기 x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2x가 돼서. 여기다 이제 0을 집어넣으면 0, 0. 2가 있고 0. 이렇게 되니까 0을 집어넣었을 때는 2배의 f'0이 됩니다. 이게 같아져야 되니까 이 3차 함수는 0에서 기울기가 0이야. 자, 3차 함수의 기울기가 0인 상황은 3개가 있죠? 이렇게 되거나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야. 자, 사실은 원래 이제 저 케이스 3개를 다 꼼꼼히 다 따져줘야 돼. 원래는. 근데 느낌으로 좀 갈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새로 시작되는데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g, x는 t 이렇게 되지. 이렇게 여기 이제 근의 개수 변화잖아. 근의 개수 변화. 이 문제는 이게 결론이 이미 있는 거죠. 근의 개수 변화는 이게 극대극소. 미적분은 이제 점근선하고도 관련이 있고 여기 뭐 점근선까지 하나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극대극소 문제야. 극대극소. 그러면은 3차 함수 개형을 판단할 때 극대극소를 고려해서 그린다면 요건 땡. 느낌 알겠지? 극대극소가 없잖아요, 이쪽은. 그러니까 여기 극대극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극대극소의 개수가 밑에서 4개까지 나와야 돼. 리미트 t가 f0 플러스에서 왔을 때 근의 개수가 4개가 떠야 돼요. 그럼 4개가 뜨려면 일단 여기를 0을 기준으로 해갖고 여기서 0을 만들고 대충 뭐 여기서 0을 만들고 극대극소가 여기 이쪽에서는 이제 극대극소가 없는 상태가 되면 오른쪽에서 4개가 나와야 되니까 부담감이 꽤 크죠. 그래서 얘를 먼저 시도를 합니다. 이렇게 얘를 먼저 시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0에서 기울기가 0이고 0에서 기울기가 0 뭐 그런 정도를 생각하면 여기 x축이 뭐 어딘지 모르겠네. 대충 요 정도 잡고 여기 0에서 얘를 일단 그리죠. 이렇게 이런 정도로 f0 대충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잡으면은 되게 쉬워져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이쪽 부분은 fx가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에다가 여기에 요 함수를 집어넣은 거야. 증가함수인데 이거 집어넣은 거면 이거 모양이 그대로 나오거든? 무슨 말이냐면 자 봐. 2의 x제곱 증가함수 안에다가 2x라는 데다가 x제곱을 넣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모양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그치? 기억나죠? 2x에다가 이렇게 3차 함수를 집어넣었어. 합성이 되는 데를. 그럼 어떻게 돼? 대충 이런 모양이 나와. 근데 이제 요 함수의 특성상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막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중간쯤에서 이게 휘어져요. 0으로. 수렴하는. 근데 요 모양까지는 이제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증가함수에다가 어떤 함수를 합성했을 때는 이게 이 모양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의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중간에 있는 요 함수 이거 이제 거의 국민함수잖아. x제곱 더하기 1분의 2x. 요 그래프는 그냥 수능용이면 외워야 돼. 자, 0,0 지나가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기함수 눈에 보이죠? 이런 거 딱 보자마자 기함수 판정해서 0,0 지나가고 극대극소점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극대극소점 찾는 방법이 미분을 하는 것보다는 산술기하 쓰는 게 더 빨라요. 이거 1학년 때 많이 나오는 이제 산술기하 파트에서 많이 나와. 그래서 산술기하를 어떻게 하냐, 양수 쪽에서 이제 극대를 찾으려고 한다면은 얘를 x로 나눠버려. 그럼 x 더하기 x분의 1. 여기서 산술기하 모양이 딱 나와. 산술기하에서 이게 부등식 형태가 들어가서 등호가 최종적으로 되려면 x랑 x분의 1이 같아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 1이 극대를 만들어내는 값이야. 그래서 이건 암산으로도 극대를 만들어내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뭐 요거는 이제 예전에 뭐 설명을 한번 했던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나와. 자, 요 모양이 대충 여기 양수에서도 대충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해서 집어넣어봐야 뭐 이제 0보다 큰 쪽에서 fx는 증가 함수로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제 개형을 잡은 거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일단 4개짜리 F0에 대해서는 0의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이렇게 이게 F
0에 플러스예요. t 입장에서. 그럼 1개, 2개, 3개, 4개. 됐지? 됐어. 뭐 4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하나만 더 조절하면 돼. h에 f에 1이 2개. 이렇게 딱 나왔죠. 몇 개. 이런 건 다 뭐라고? 극대극소. 몇 개. 극대극소. 몇 개. 4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F0 기준으로 조금 위쪽이 4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 그럼 F1이라고 하는 애가 2개가 나오려면은 여기 극대 얘랑 이제 연결이 딱 돼야 돼요. 그래야 2개가 나오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1개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면 3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극대의 높이를 정확하게 딱 같게 만들어줘야 돼. 여기다가 1을 집어넣는데 저 1이 참 오묘한 숫자야. 이거 그래서 진짜 문제를 만든 사람이 천재. 딱 맞춰놨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F1이 돼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딱 F1. 그러니까 이 함수가 따로 그려지는데, 이게 F 함수가 이어지면은 여기를 딱 정확하게 뚫고 지나가는 형태의 그림이 되는 거야. 여기를 이제 공유하는 거 이제 똑같이. 이렇게 돼요. 재밌게 잘 만들어 놨어. 자, 그럼 이제 3차 함수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묻는 게 F'3이에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그럼 우리 여기서는 이제 3차 함수 비율 쓰면 좋지.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랑 극대가, 여기 이 위치가 정확하게 같으니까, 3차 함수 비율을 쓰시면은, 여기가 한 칸, 여기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F'식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 거지. F식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F'식을 가고, 최고차는 3으로 내려올 거고, 2차니까, 기울게 0이 되는 점이 요놈과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딱 그냥 깔끔하게 나옵니다. 문제를 너무 잘 만들어 놨어. 잘 만든 문제입니다. 자, 이건 왜, 풀라고 했냐면, 우리 이제 공부했던 게 빼기 함수인데, 빼기 함수에 대한 이제 구조 때문에 그래. 이제 수능에서 빼기 함수에 대한 구조를 계속 조금 더, 진화시키고 있어. 그래서, 이제 기초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렵지는 않을 거야. F1이 0이야. fx가 0보다 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식을 만드는 게 일단 1에서 중근인 거 정도는 빨리 눈치챌 수 있잖아. 1에서 0을 지나가고 전보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면은 그럼 fx에 대해서 식을 만들 때 x 빼기 1의 제곱 뭐 이런 형태로 식을 만들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이거를 이제 굳이 분리를 해갖고 수능에서 찢어놨어요. 함수를. 그래서 여기 155번 보시면 3차 함수 fx인데 최고차의 개수는 1이고 자, 이 구조가 나랑 다를 연결을 시켜줘야 돼. f 0 빼기 f'0이 0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에서 보면은 fx 빼기 f'x가 0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구조야. 이런 게. 이렇게 이제 이런 구조를 타고 가다가 실제로 2015년 한 18년쯤에 이제 어마무시한 이제 빼기 함수를 등장을 시켰거든. 그냥 초토화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제 그런 이제 징조가 있었었어. 사실은 이제 요즘 스타일에서도 이렇게 함수를 계속 이제 찢었다 붙였다 하는 형태로 계속 돼요. 자, 그럼 이걸 식을 어떻게 만드냐면 얘를 가지고 어쨌든 0에서 중근을 갖잖아. 그럼 중근을 가지면은 당연히 x제곱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로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근 몰라. 3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냥 갑니다. 그럼 대충 그림을 그려봐요. 0이고 여기 뭐 대충 알파 정도가 있고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해석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마이너스 1 x좌표에서 마이너스 1까지 대충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서 이게 이제 다 조건에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얘가 성립해야 되니까 이 함수 자체가 요 함수 이게 fx 빼기 f'이야. 이렇게 커야 돼. 자, 이게 이제 경계성 함수라고 해서 경계 잡는 건데 이 알파의 위치가 사실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도 막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거는 알파가 결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알파의 경계가 되는 거는 요게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되는 게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잡으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의 의도 자체가. 그래서 이걸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 방법인데 수능에서는 항상 이렇게 물어. F2의 최소값은. 이런 식으로 항상 했거든. 그래서 얘에 대한 확신을 이제 이런 유사 문항들을 보시면은 아마 확신을 갖게 될 거야. 뭐 어쨌든 이제 뭐 대수로 풀어도 좋고 이 구조를 일단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짓을 해야 되냐면, 얘를 가지고, 자, 이거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요 알파를 사실은 마이너스 1로 찍어버리면은 이제 별건 없는데,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게 F2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요거 한번, 어떻게 하나 봅시다. x세제곱에 알파 x제곱. 약간 이게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얘를 미분한 걸 가지고 여기 있는 숫자를 막 이렇게 조작을 해서 fx를 그냥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 그러니까 실수가 일어나는 친구들은 이제 이런 방법 쓰지 마시고 얘를 가지고 목적은 fx를 식을 만드는 거야. 얘를 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 수열에서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an 플러스 1 더하기 뭐 an은 뭐 4다. 혹은 뭐 여기에 어떤 식이 들어가 있고 이게 뭐 빼기가 돼도 뭐 마찬가지고 이러면 뭐 등차수열에서 너무 쉽지만 얘를 가지고 뭔가 식을 조작을 할 때 축차라는 개념을 써. 축차. 여기에다가 한 칸을 더 이렇게 뭐 이런 거 한 번쯤은 해봤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하고 빼고에 혹은 이제 뭐 곱하기 구조가 들어갔으면은 나누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이런 연산을 해서 축차로 누적해서 뭔가 작업을 해줘. 그치? 이것도 비슷합니다. 여기서 목적은 얘 하나를 남기고 싶은 게 목적이야. 그러면은 얘를 조작을 할 때 얘를 없애야 돼. 얘를 없애고 싶으면은 이 식이 축차가 돼서 들어가려면 이거 f'x 한번 미분을 한번 해줘. 3x제곱에 2알파 x. 이 놈이 또 생기잖아? 이 놈을 또 없애야 돼. 한번 또 미분을 해요.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제 대충 봐봐. fx라고 하는 애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 x 세제곱 이렇게 가요. f'x는 3x제곱 이렇게 되고 f 두 번 미분한 애는 6x 이렇게 되고 f 세 번 미분한 애가 드디어 6으로 상수로 떠. 그럼 이게 6이야.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싹 더하면 중간항이 없어져. 그래서 f에 대한 식을 이제 잡는 게 이제 가능해지는데 이게 숫자에 대한 조작으로 얘네를 미분한 과정에서 이걸 찾아내는 것도 하나 방법인데 요게 이제 구조로 사실은 이게 이제 테일러 복수 같은 데서 나오는 구조야. 그래서 뭐 어쨌든 대학교 과정에서 쓰는 건데 수능에 이렇게 막 슬쩍 낸 거예요. 아시는 분이 낸 거예요. 아시는 분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공부를 하시고 요런 구조가 이게 더하기가 되면 어떻게? 뭐 그러면 이제 약간 응용하는 거지. 이런 상황이 되면 여기서 이제 빼기로 하고 더하기 빼기 이렇게 엮어서 가시면 돼. 이런 구조를 은근히 좀 냅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난이도를 올린 게 156번이야. 그래서 요건 집에 가서 꼭 풀어보세요. 156번. 156번은 집에 가서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문제도 다 풀고는 싶은데 어쨌든 우리 나중에 N제 들어갈 때 그때 합시다. 이제 다 들어가니까 176번부터 시간 조금씩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풀 수 있는 사람은 뒤로 계속 밀고 가면서 푸시고 대충 한 5분 정도씩 텀 잡아서 해설해줄게. 이거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fx가 4차 함수인데 이제 여기에 갑자기 등장하죠. 직선이 등장을 해. 그럼 fx랑 x, y는 x의 관계인데 자, 곡선하고 직선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접하는 게 기준이라 그랬어. 걔네를 먼저 시작하라 그랬어. 그 4차 함수도 수능에는 딱 2개밖에 안 나와. 이렇게 된 거랑 2개밖에 안 나온다는 고정관념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왜냐면 실제로 선생님 실제로 이게 아닌 다른 형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너희들의 문제의 시작점이 얘부터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아닌 걸로 넘어가야 이게 문제가 풀리지. 처음부터 얘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기울기가 0인 이런 문제를 풀 때 여기도 기울기 1, 기울기 1, 기울기 이런 걸로 작업을 해서는 이게 시간도 안에 문제를 어차피 못 풀어. 그냥 안 푸는 게 나아요. 여기에다가 20분 써갖고 한 문장 맞추고 앞에서 틀리면 어쩔 건데. 차라리 그렇게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야. 차라리 고정화 시켜놓고 얘에다 끼워 맞추는 게 사실 그 연습이 더 좋아. 어쨌든 수능에서는 방금 전에 이 2개 그래프가 100%였어. 아직까지는 100%였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은 좀 아니고, 평가원은 이런 것까지 나온 적이 있었지, 이렇게. 근데 뭐 이것도 여기다 적선 만들면 같은 개형이라서, 뭐 얘까지 그냥 집어넣으면은 평가원도 마찬가지로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로 갈 거냐, 기울기 일자리인 얘로 갈 거냐, 얘로 갈 거냐, 요것만 이제 잘 찍으면은, 문제가 그냥 거저 풀리는 거야. 자, 이거 뭐 이름도 있긴 하지만 1학년 때 배운 거죠.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의 원소가 4와 20인데 하나는 함수값이고 하나는 x값이야. 잘 찍어야지. 여기에 4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4, 20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하나씩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에 다 몽창 쏠릴 수도 있어. 잘 찍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찍을래 이거야. 그냥 운이죠 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찍기 연습을 평상시에 많이 하라 그래서 대충 함수값이니까 뭐 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 나쁜 거 아니야. 좋은 거야. 함수값이니까 대충 여기 있지. 근데 여기 이제 다랑 같이 이제 생각을 하면은 fx는 x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이쪽으로 그냥 찍어봅시다. 얘 할래? 얘 할래? 했을 때 나는 항상 이렇게 가. 요렇게 두 개 볼록한 거. 3차 함수도 얘를 항상 해요. 나는 항상 그렇게 해. 근데 너희들도 이제 경험적으로 뭔가 있으면은 뭐 얘가 됐든 아니면은 얘가 됐든 뭐 하나의 기준을 정해서 하나를 찍는 거는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4차 함수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y는 x로 할 거야. 그 다음에 y는 x 위에 있는 알파, 베타라고 하는 데가 있을 텐데 이게 다 해서 x가 여기 교집합에 있으면은 여기죠, 여기 가운데 여기 있으면은 y는 x 하고 만나야 돼. 여기 알파, 베타가 여기 들어가야 돼. 이렇게. 운 좋으면 한 방이고 안 되면은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풀어야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b의 합이 얘네들을 다 합친 게 12가 돼야 돼. 대충 맞아 떨어지지. 우리 이거 이 기울기 얘가 이제 정확하게 등간격에 이제 입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4가 되면 되죠. 합쳐서 12가 나오는 거니 여기가 4 여기 알파 베타 등간격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걸 빼기 함수로 이제 다시 그리게 되면 굳이 뭐 다시 이렇게 되는 거 뭐 보이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정확하게 기울기가 같은 상황이 됩니다. 자, 또 뭘 따져야 돼? 그냥 대충 막 찍은 거니까 여기 4, 여기가 4일 때 이게 함수값 20이 나오면 돼요. 여기가 20. 여기가 4니까 여기 높이도 여기가 4가 되지. 여기 높이차가 16이라고 하는 정보가 나오죠. 높이차가 16이니까 여기가 16의 높이차가 나옵니다. 그럼 높이차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식을 만들어서 들어가도 되고, 우리 그 뭐 이제 연습을 굳이 하자면 3차 함수랑 4차 함수의 면적, 3차 함수의 면적이 4차 함수의 높이차로 들어가는 거를 이용을 할 수도 있지. 3차 함수를 굳이 얘를 해석을 해서 이 면적만큼은 도함수의 면적만큼으로 16만큼 올라간다 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여기 간격이 중요한 거야. 간격을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 간격이 중요해. 여기 4를 아니까 알파, 베타를 알려면 여기 간격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면적 공식을 이용하면 좋겠지. 면적 공식 4분의 최고창의 개수가 fx가 x 4제곱 이렇게 가니까 3차 함수는 4x 세제곱 이렇게 갈 거고 최고창의 개수 4고 간격에 3차 함수 적분이니까 4제곱이 16 이렇게 되면 돼요. 높이차 16. 간격이 2네. 그럼 끝났죠. 여기 2, 4, 6. 뭐 식 만드는 거는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 좋게 이렇게 찾아내면은 수능날 이제 대박 이렇게 나는 거고 이제 뭐 이게 안 되면은 그냥 여러 번 연습하셔야 되고 그래요. 그래도 내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이거잖아. 정말 수학을 잘한 애도 그 작년, 재작년 수능 문제 풀 때 맨날 그냥 100점을 받던 애들조차도 수능 22번에서 막 이렇게 헤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30분, 40분을 털어놔도 답이 안 나오는데 그냥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찍어서 답을 맞춰오는 친구들도 있다. 난 너희들이 그렇게 실력적으로 막 올라가서 답을 맞추는 것보다 이렇게 찍어서 맞추는 걸 바래요. 어쨌든 뭐 이런 건 나중에 더 연습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 거 또 문제 풀어보세요. 시간을 여기서 다 쓸 수는 없어서 자, 해봅시다. 일단 G0이잖아.
0을 한번 가볼게. 자, G0을 표현을 하시면 리미트 x가 0일 때 f x분의 x제곱이 4분의 1 4차 함수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fx는 일단 x제곱에 대한 인수를 가질 거야. 안 그렇죠? 이 값에 대해서도 분석은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걸 분석하기가 힘들어. 나머지 숫자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숫자 넣어야 돼요? K 넣어야지. K.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럼 다시 요 시계 예를 들어서 이제 K가 지금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는 인수를 생각할 때 일단 x제곱은 인수가 있어. 그래서 0에 대해서 이제 4분의 1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인수를 뭐 x 빼기 3의 제곱 뭐 이런 인수를 가졌다고 할게. fx가 이렇게 된다고 칠게. 이런 식이면 t에다가 1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이런 숫자들을 집어넣으면 결과가 0이 나오지. 0. 이게 만약에 fx가 이런 인수를 갖고 있는 상황이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게 여기가 0이 되니까 그냥 다 0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K라는 인수를 가질 것 같은데 K 인수가 아닌 다른 애들은 다 0이 나와버린다고. 기본적으로 얘는 0이 나오는 식이야. 0이 나오는데 0이 나오지 않는 애는 인수일 때.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1이잖아. 4분의 1인데 이게 부등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인수가 아니라면 0이 나온다니까? 0, 이 4분의 1보다 어쨌든 크다라는 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인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극한에 대한 부분이 이게 저 이런 극한식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때로 찍을 수가 있어. 대충 인수겠지. 분명히 이제 0이라고 하는 인수를 갖는다. K라고 하는 애를 갖는다. 그럼 fx라고 하는 애를 최초에 식을 만들 때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식을 만들 때는 근계차 얘를 세팅을 하는데 근계차에서 근은 찾았고 개수 1, 차수, 누적치, 가중치 여기에 있는 숫자 결정하면 돼. 여기 있는 숫자가 들어가는 숫자가 뭐가 있어? 1, 2, 3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기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1, 2, 3밖에 없어. 교육과정상 배우는 게 1, 2, 3이야. 0이면 의미 없잖아. 4중근 안 배워요.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1, 2, 3만 결정하시면 돼. 이미 여기서 이게 두 개가 나왔는데 뭐 고민할 게 있겠니. 그래서 이런 거는 대충 때로 찍는 거야. 이렇게 인수로. 기류법 쓰는 거야. 기류법. 여기다가.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이걸 이쪽에다 이제 4분의 1. 항상 극한식이 나오면은 꼴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값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꼴이라고 하는 게 0분의 0꼴이라서 인수 찾아낸 거야. 그럼 값 4분의 1. 이게 너희들 문제 풀 때 요게 머릿속에서 계속 꼴값을 계속 찾아야 되는 거니까 저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문제 못 푼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머릿속으로 인식을 하세요. 자, 집어넣고 나머지 계산하시면 x 빼기 k에 여기다가 0 집어넣어서 4분의 1 하면 이게 0을 집어넣었을 k가 4분의 역수가 돼야 되지. k 제곱분의 1이 4분의 1이 돼야 되니까 k 입장에서는 이제 양수 k가 돼야 되니 k가 2가 됩니다. 이게 너무 쉽게 나오지. 이렇게 돼요. 그럼 마지막에 시그마 계산은 시그마에 어쨌든 G0, G1, G2, G3, G4까지 여기다가 F에 1 뭐 이렇게 곱해져 있는데 자, 0과 2를 제외하고는 다 0이야. 0과 2를 제외하고는 이게 0, 0이라서 의미가 없어요. 그 G0의 값은 여기다 이제 직접 계산하면 여기 뭐 4분의 1 나왔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G2의 값을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은 여전히 똑같이 4분의 1이 나옵니다. F 함수 집어넣는 거 뭐 계산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어쨌든 문제를 풀 때 고난이도 문항을 접근할 때 계속 집중해야 되는 거는 X에 대한 이제 값에 대한 정보냐, Y에 대한 정보냐, 그리고 인수에 대한 정보냐, 그거에 대한 이제 결론은 이미 다 나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수능 5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것, 교점. 뭐 우리 앞서 이제 문제 풀었던 거, 이제 GX는 T 이런 거 했을 때 극점에 대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변곡점 나오고, 변곡점이랑 네 번째 접점,
뭐 접점은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뭐 방금 전에 우리 바로 직전에 풀었던 것도 4차함수 접선에 대한 문제고, 마지막에 정근사, 요것만 딱 나와, 수능 해석은. 이게 다니까 요 안에서 해결하시면 돼요. 물론 이게 근이 제일 어려워.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근에 대한 문제가 거의, 지금은 더 올라가서 98%가 근에 대한 문제야. 지금 이것도 근에 대한 문제죠. 4차함수가 뭐 접하는 것도 근에 대한 문제고, 다 근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웬만한 것들이. 미적분의 태생이 이제 근에 대한 목적으로 나온 거라. 자, 그 다음에 180번 또 갑시다. 이미 그냥 요거 문제 푼 사람은 계속 밀고 가지고 저거 다 풀면은 그 주변에 있는 거 어려운 거 좀 풀어봐. 자, 이게 이제 문제 풀어내는 이제 차원의 이제 결정을 좀 잘 해야 되는데, 4차 함수를 어떻게 잡고 갈 것인가. 이게 이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뭐 당연히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접선을 생각을 할 거고, 요렇게 해서 푼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문제 나온 건 이렇게 안 나와있죠.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애가 f'A에 x 빼기 a 더하기 fa.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게 a에서 접하는 직선과 fx의 방정식이거든. 근데 이 상태가 사실은 더 편해. 문제 풀기에는. 자, 그냥 해볼게. 4차 함수가 있다고 친다면 여기에서 a가 접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뚫고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대충 분위기를 보니까 a 집합에서 b를 뺀 게 일단 2개가 나와야 돼. 자, 일단 a 집합에서는 원소가 최대 몇 개 나와? a 집합에서는 이 직선과 4차 함수의 교점이니까 최대 3개 나오지. 뭐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도 있어요. 4개는 못 나와. 여기서 이제 접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접하면은 3개. 3개가 맥시멈이야. 근데 여기 교집합이, 이것도 잘못 읽으면 또 안 돼. 교집합이 분명히 있어. 공집합이 아니야. 공집합이 아니야. 교집합이 있어요. 그럼 분명히 빠지는 게 있을 거고, 그래서 A는 3개가 돼야 돼. 이 3개에서 뭔가 하나 빼서 2개가 남아야 돼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3개가 되려면 일단 그림을 3개를 그려야 됩니다. 여기서 접해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접해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접해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상황으로 가셔야 되고,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차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볼게. 자, 얘랑 이게 부등식으로 나왔잖아.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저렇게 부등식 나오면 어떻게 해? 항상 등호 먼저 생각하라 해서 등호 먼저. 자, 일단 집합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A집합은 원소로 3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산적인 형태로 3개가 나올 거고, B에서는 이게 구간으로 나오겠지. B에서 구간으로 나올 거 아니야. 이 기울기보다 작은 거니까 부등식 형태로 구간으로 나올 거라고. 그럼 여기에서 이게 구간을 빼서 이게 딱 3개만 나와야 돼. 이렇게 2개만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이게 아무거나 하나 찍고 가봅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F'A야. 그치? 여기서 기울기가. 그럼 얘랑 기울기가 같은 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럼 여기가 A의 집합이 됩니다. 그렇죠? A의 집합. 그럼 B의 집합은 어떻게 돼? B의 집합은 이제 구간으로 나오니까 F'A보다 작은 구간은 요 구간 여기 포함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거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됐죠? 요 구간에서 여기 세 점에서 어쨌든 여기 또 이게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부등식이니까 쟤보다 작은 애니까 여기는 또 구멍이 뚫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얘를 미쳤구나. 잘못했네. 미안. 설명을 잘못했네요. A에 대한 점이 다시 미안. 자, 얘랑 기울기 같은 애가 여기고 A의 집합을 미쳤죠. A의 집합이 이렇게 3개지. 1개, 2개, 3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A 집합. 거기서 B 집합을 빼면 여기 하나 없어지지. A 집합 3개에서 B 집합 여기를 빼면은 이제 딱 2개가 남아. 그 2개가 남는 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 돼야 된대요. 이게 답인가 본데? 안 되는데? 그럼 이제 A의 원소가 자연수니까 여기가 자연스럽게 2가 되는데 이게 답인가 보다. 다른 거 해볼게. 다른 거. 이거 해봅시다. 이거. 다시 해볼게. 자, 일단 A집합. A집합은 여기 3개에서 만나서. 자,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로 이 기울기랑 같은 점. 여기가 경계가 됩니다. 자, B의 집합은
요렇게 이거보다 작은 기울기, 이거보다 작은 기울기. 여기에서 얘를 빼요. 그러니까 이제 요 세 개의 점에서 비집합을 빼버리면 얘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이것만 빠지게 되네. 그 남는 게 여기가 1과 여기가 3인데 자연수, A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건데 여기가 1이니까 이게 이제 자연수가 될 수가 없지. 이거 탈락.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또 해봅시다. 여기, 여기, 여기. A집합.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해갖고 기울기가 같은, 그러니까 작은 구간은 이렇게. 여기가 빠져요. 그럼 여기가 1과 여기가 3이 된, 이게 또 안 되지. 그래서 답이 이해가 돼. 이렇게. 아니, 선생님, 4차 함수 이런 거 안 나온다면서요. 아니, 내 말은 수능에는 일단 확률적으로 이런 형태는 나온 적이 없어. 한 번도. 이렇게는 4차 함수가 나온 적이 없는데,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게 나오면은 회피하세요, 그냥. 그냥 풀 수 있는 사람은 한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남겨놓고 어쨌든 해보시고, 이걸 할 때 도함수 차원에서 들어가서 풀면 안 풀려. 못 풀어요.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4차 함수를 그려놓고 거기에 대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같은 점을 이제 그려서 들어가야 이게 풀리지. 도함수는 조금 차원 자체가 달라지면 좀 힘듭니다. 됐죠? 자, 이렇게 그냥 정리합시다. 다른 문제들도 좀 풀고는 싶은데, 자, 일단 184번을 또 해봅시다. 요거는 그냥 내가 설명해 줄게. 이거는 워낙 어려워갖고 이거 그냥 천천히 내가 설명해 줄게요. 의도만 파악해줘. 어디가 오류해요? 안 알려줄 거야. 내가 만든 문제인데 하여튼 좀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 약간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부분으로. 자, 봅시다. 3차 함수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3차 함수 나왔으니까 일단 그리자. 184번이에요. 3x제곱 빼기 9x. 자, 일단 그림을 그리면, 자, 미분해서 3x제곱에 6x 빼기 9. 3으로 묶어내시면 2x 빼기 3에 1, 3에 마이너스 1과 3에서 경계를 갖고 극대 극소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 정감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gx라고 하는 애가 다시 나와요. 1x 세제곱. gx라고 하는 애가 따로 또 나오는데, 자, t가 이제 같지 않은, gt랑 t가 다른 모든 실수 t에 대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x랑 t가 같이 섞여 있으니까 이게 문자가 2개짜리야.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줘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이 부등식이 약간의 교육 과정을 살짝 넘어가요. 이 부등식 풀이가 1학년 과정에서 빠져갖고, 근데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한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또 이제 문제는 없어 또.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일단 x의 범위를 생각하면은 둘 중에 하나야. t에서 gt가 되든지 아니면 여기 두 개가 바뀌든지. 됐지? 이 범위에서 x 기준으로 t가 먼저일 수도 있고 gt가 먼저일 수도 있는데 이 구간 안에서 역함수를 갔는데, 역함수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이제 fx에서 따져야 되는 거고, fx에서 역함수 가지려면은 여기 구간 안에 이렇게 t랑 gt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여기 t가 들어가고 gt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f가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역함수가 그 구간 안에서 이제 성립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구간 안에 t랑 gt가 다 들어가던가, 아니면 얘랑 얘를 경계를 해서 여기에 들어가던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던가. 그러니까 gt가 여기, t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안 돼요. 이거를 이제 함수를 잘라서 그 구간 안에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증가만 하거나 이 구간 안에 t랑 gt를 동시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t랑 gt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표시를 하면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3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부등식 영역을 작성을 합니다. 자, t랑 gt가 전부 다 t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gt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 성립하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요 가운데 얘네가 들어가도 괜찮고 이렇게 돼요. 이거 부등식을 영역을 그리는 게 수능 범위는 아니야. 이게 빠졌어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근데 어쨌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논술 문제 나왔던 거 내가 변형한 거거든. 논술 문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논술 문제도 교육과정을 또 맞춰야 되는데 나왔단 말이야. 교수님들이 만든 문제인데. 하여튼 뭐 그래서 약간 애매한 영역이 있으니까 그것만 인지하시고 문제 의도만 좀 파악을 해주세요. 자, 역함수를 갖기 위해서는 이 구간이 중요한데 그 구간 안에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갑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 요 안에다가 이제 g, x 함수, 요 t하고 gt에 대한 이제 3차 함수를 그려내면 되는데 어떠한 값인지 모르겠는데 gk가 마이너스 1이 된대. 자, 그러면 요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적당한 여기 k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gx 함수가 여기를 걸쳐서 그려지려면 뭐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이렇게 접하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요. 이 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고 이게 다야.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만들면 됩니다. 이제 식을 만드는 방법은 뭐 g, t 함수는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잡는 게 낫겠죠. 마이너스 1에서 여기서 근 하나, 근 두 개. 그러면 t 빼기 k의 제곱에다가 t 더하기 1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얘가 그리고 3,3을 지나간다. g3은 3이다. 얘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하여튼 정의역과 약간 치역에 이게 들어가고 빠지는 게 좀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이게 정밀하지는 못한 이제 문제가 돼버렸는데 하여튼 뭐 의도만 파악을 해줘. 증가 감소 안에 얘네를 이런 스타일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게 시중에 없다는 거고 논술 문제로 나왔던 문제를 변형한 거라서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 뭐 스타일 자체가 요게 이제 내가 이걸 만들었을 때 이제 생각은 어땠냐면 어차피 수능 출제 하시는 분들이 대학교 교수님들이라서 대학교 교수님들이 만드시는 그 논술 문제를 이렇게 조금 보면은 수능의 방향이 좀 보이거든. 그래서 요거 좀 나올 것 같다. 수능 코드랑 좀 맞는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바꾼 건데 뭐 어쨌든 난이도를 많이 다운시켰거든. 논술 문제보다는. 어쨌든 요 의도만 좀 파악을 해줘. 증가 감소가 여기서 중요해. 요 구간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다. 뭐 수능식으로 들어가면 교육 과정에 맞춰서 문제를 또 낼 겁니다. 자, 시간이 살짝 애매한데 하나 정도만 문제 더 풀어볼까요? 뭘 해볼까? 181번 해볼까? 이것도 좀 어려운데. 자, 일단 뭐 해설하는데 뭐 한 2, 3분 정도 걸리니까 한 5분 정도 시간 줄게. 181번 해봅시다. 풀어보세요. 이것도 잘 찍으면 금방이지. 자, 분석해볼게요.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 gx는 거기다 x를 곱한 4차 함수. 여기까지는 별거 없고. 여기서 뭐 의미하는 걸 조금 더 뽑아내면 0,0을 지나간다 정도. 그러니까 식이 나오면 식에 대한 분석을 기본 해야 돼요. 일단 가가 문제인데, 뭐 이런 요상한 표현이 나왔어. 그냥 뭐 하여튼, 그 표현이 어떤 게 될지 몰라. 근데 그런 어떤 이상한 표현이 나왔어도 너희들 머릿속에서는 그냥 아까 얘기했던 수능 5점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근에 대한 표현인가? 아니면 극대에 대한 표현인가? 아니면 뭐 이게 변곡점에 대한 표현인가? 그런 판단만 잘 하시면 돼. 이게 최대값이 0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게 이 함수 자체가 0과 2에서 이렇게 증가만 하는 상황이 되면은 여기 끝에가 비어있으니까 최대값이 결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0과 2 사이에서는 극대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x축 그냥 이렇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0을 맞으면서 0에서 2 정도까지 대충 이 정도를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됐죠? 다시 또 이제 닫힌 구간이야. 2에서 a까지 최대값이 또 여전히 0이 돼야 돼요. 그럼 얘가 2호전 3차 함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a가 딱 끝나줘야 돼. 그럼 얘는 이제 표현으로는 뭘 갖고 있는 거야? 극대, 극소, 극점하고 근에 대한 것까지도 여기에 포함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 0과 2랑 a
얘네가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의 결과는 딱 5개로 그냥 압축이 된다 그래서 그거밖에 못 내니까 어쨌든 이게 3차 함수가 이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4차 함수를 해석하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x가 곱해지는 상황이 되면은 이 4차 함수에 대해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제 접선의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겠죠. 접선의 방정식하고 4차 함수가 0과 3 0과 3이 엄청나게 중요한 입장이지. 그러니까 직선과 곡선이 나왔으니 여전히 4차 함수 대충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직선을 만들어요. 이거 아니면은 뭐 요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된 거. 요거 기준으로 가는 거고 어쨌든 접선하고 관련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t가 3보다 큰 상황에서 저 부등식을 성립한대요. 자, 여기 0이고 이렇게 3이 되면 딱 맞아 떨어지지. 직선이 이렇게 여기 t가 이렇게 잡혀버리면은 문제가 여기서는 문제가 안 생기지.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면은 직선보다 이 함수가 크고. 근데 여기를 딱 넘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직선하고 뭐 어쨌든 4차 함수랑 대소관계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이런 건 안 돼. 안 되니 경계가 어쨌든 이제 0과 3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접선이 경계점이 되고 이렇게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하는 0과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얘를 잡고 이제 시도해 보셔서 0과 3을 해석하고 여기서 안 되면 그 다음에 다음 개형 가고 또 안 되면 그 다음 개형으로 가세요. 그래서 요 기준을 얘를 먼저 잡고 가야 되는 거야. 자, 이거 뭐 기울기 아직 모르니까 mx 이렇게 놓고 gx라고 하는 애는 식을 최고차의 개수가 1이지. 최고차의 개수 1이고 만나는 점이 0과 3. 이게 접하는 상황이 0과 3이니까 x제곱이고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m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fx는 여기서 x 하나만 떼면 돼. x 하나만 없애면 되는 거니까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m이 되고요. 요 3차 함수를 이제 끼워 맞춰야 돼. 어떻게? 요 그림에다 끼워 맞춰야 돼. 이렇게 되면 얘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m과 만나는 y는 m과 만나는 애가 0과 3에서 이런 식의 3차 함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치? 요 놈을 x축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여기 사이에서 어쨌든 극대극소를 갖는다. 아니, 극대점을 찾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이 3차 함수 비율이 딱 보이잖아 이거. 1, 2, 3 이렇게 되는 거고 극대, 극소 여기 차이가 2가 되면 여기 높이 차가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4로 그냥 딱 고정이야. 1, 2, 4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서 나와요. 그럼 m의 값이 그냥 쉽게 나옵니다. 하여튼 어려운 문제인데 뭐 수능이라고 하는 게 이런 해석의 요소를 이렇게 툭 집어넣는데 그 해석의 요소가 정해져 있다니까. 다만 저 표현은 이제 계속 바뀌어요. 그 표현을 공부하면 안 돼. 그 표현의 결과를 공부하셔야 돼. 표현을 공부하면 저거는 무한대야, 표현이. 그래서 표현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표현의 결과로 끼워 맞추는 연습을 하세요. 자, 일단